반려동물 생산 농가들이 정부에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선진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는 비록 동물이지만 가족으로 살아가는 동반자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생산해오던 농가들은 현재 전국 반려동물 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본부를 설립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 본부에서는 반려동물 생산업 미신고 농가들을 주축으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미신고 농가의 생산업 양성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생산 농가들이 정부에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2018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현재 불합리한 동물보호법과 연관된 관련 법규인 환경법과 건축법을 완화하여 모든 농가들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를 양성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 생산 농가들의 주장은 농가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공장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농장을 강아지 공장으로 조작하여 방송하고 농가들을 매도하면서 민심과 많은 반려인들의 마음을 동요하여 반려동물 생산 농가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반려동물 생산 농가인 비상대책위원들은 전국적으로 3천여 농가 중에 400여 곳의 농가만이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불합리한 법 제한에 걸려 신고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어 향후 판매 제한에 걸리게 되는 미신고 생산 농가들은 생계가 막연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호소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원만한 절충과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전국 반려동물 생산자 비상대책위원장인 최용석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우리 반려동물의 생산 농가는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30년에서 40년을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이 그 안에 만들어져 많은 지도와 행정력을 발휘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적인 지도와 단편적 예를 들어 불위생적인 농장 또는 우리 농장의 자가치료의 극단적인 부분을 한 예를 들어 동보단체의 매스컴을 통한 국민적 동정심을 유발시켜 강아지 공장이라는 치명적인 유행어를 생성하게 된 요즘을 살아가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이지만 이 점은 우리 생산농가가 깊이 반성하고 또 아울러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개선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농장에 따른 환경이 다르다 보니 한순간에 모든 것이 개선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한 계단, 두 계단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래 생각하고 우리 생산 농가들도 거기에 맞춰서 나날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금년 3월에 동물보호법에 농장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그러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신고를 못한 농장은 내년도 3월부터 경마장 등에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신고를 못한 농장이 전체의 70%에서 80%입니다. 이 70%, 80%가 생업을 유지하면서 농가들 생활도 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수입으로 강아지나 고양이의 사료,
의약품 등을 구입해서 동물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못해 이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면 우리 생산 농가는 문자 그대로 생활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소득이 없는 관계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서 서서히 졸라매는 그러한 형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못하는 농장에 왜 신고를 안 하냐? 우리 생산 농가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하는 이유는 이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집안의 거실에서 키우다, 안방에서 키우다, 조그마한 공간에서 키우다, 그것도 부족하면 허가를 받지 못한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면서 지금까지 사육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반려동물도 가축이라는 개념에 축산법에 의해서 묶여있는 상황으로 축사를 져야 한다. 축사를 지게 되면 환경법, 건축법에 타당성이 있어야 신고를 받아주는 그러한 우리 법의 현실입니다. 한데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의 허가가 나지 않고 또 아울러 환경법에 의해서 오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 않고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법에 반려동물이 개에 속해 있는 그러한 축산법 규정에 의해서 거리 제한이라는 규정을 받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 거리의 정도는 틀리지만 이 거리 제한에 걸리다 보니 축사의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해서 우리 농가들은 축사를 지어서 좀 더 나은 환경에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건축이 허가가 나지 않고 환경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 생산농가에서 고민을 하다 논산의 생산농가에서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다가 도저히 행정기관을 찾아가봐도 안 되고 살아나갈 길이 막막하다 보니 사랑하는 강아지를 앞에 쳐다보면서 강아지 축사 내에서 올가미에 목을 매는, 그래서 생산농가가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아울러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심정이 답답하다 보니 때 되면 강아지에 밥 주고 강아지의 오물 치우고 강아지 약 처방해주고 강아지 분만하는데 전념하다 몸이 아픈 것도 마다하지 않고 희망이 없다 보니 병원에 가고 싶은 생각도 의욕도 잊어버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몸이 나날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말기암 환자라는 판명을 받아서 시한부 생명도 살아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로 해서 모든 것이 매듭이 되어진다면 다행스럽다 아니할 수 없지만 이 법안을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70~80%의 농가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사활이 걸린 농장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생산농가의 농장주들은 또다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의 주장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막아보고 지금까지 해나왔던 그러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 우리가 신고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미필, 미신고 농장들의 양성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부터 해내려오던 약방이라고 있습니다. 약방의 주인은 약대를 나온 것도 아니요 약사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방을 해나오던 그 분은 평생 생업에 지장이 없게끔 약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약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도 아닌 우리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되는 직결되는 그러한 그 업종도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양성을 해줬습니다. 또 성격은 다르지만 복덕방이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시험에 합격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내줘서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부터 해내려왔던 복덕방을 운영하는 그러한 분들은 공인중개사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신고를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미신고 농장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게끔 양성화를 강력하게 부르짖는 바입니다. 지금 현 시스템의 법률에서는 2년이 아니라 20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생산하려고 새로이 축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산농가는 법 규정을 활용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장기간 해나왔던 생업에 관계되는 사활이 걸린 농장은 깊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양성화를 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좀 더 활기차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산농가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규정에 벗어나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 책임을 지고 행정처분, 어떠한 행정처분이라도 달게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희 전국 반려동물 생산농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반려동물의 관련법이 만들어질 때에 반려동물 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나 농가들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 동물보호협회나 수의사 등의 이권이 관계된 그러한 단체에 의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걸로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석을 해서 생산에 관계되는 현실에 감안한 그러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산자들은 그 자리에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생산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다 보니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동물보호법이 된 거죠. 반려동물 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 모든 회원사들은 예. 정부나 농림부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농림부에 들어가
현 실정을 우리 생산농가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현 실정을 이야기해 신고에 미신고자들의 양성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반려동물 생산 농가가 정부나 농림부에게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생산 농가들은 어떤 준비와 개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길게는 3, 40년을 해온 농장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 그러한 농장에서는 구식적인 시설, 농장이다 보니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장 같은 것도 녹이 나고 그 녹이 난 그러한 상황, 그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발생될 수 있는 깨끗한 위생, 좋은 환경에서 사육이 돼야 되는데 통풍이 안 되다 보니 거기에 또한 발생할 수 있는 피부병이나 재반 질병, 전염성 되는 병, 이러한 부분을 통풍이 잘 되게끔 해야 되고 또 불위생적인 그러한 시설, 오래돼 가지고 현재의 시설에 반하는 그러한 시설들은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상당히 어려운 저희들의 농가의 실정이지만 불합리한 장소에 농장에 있는 그러한 우리 그 반려 생산 농가는 불가분 이전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님, 거리 제한이나 기타 상수도 보호지역이나 기타 이런 데서 정부들은 허가를 반려동물 사육 허가를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해서 생산 농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물론 우리 생산 농가도 인간이고 또 더불어 같이 생활하는 주변 주민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면 사람이 사람을 이해 못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상수도 보호지역은 한 사람이 먹는 거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마셔야 되는 물인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고 또한 주민들의 생활하는데 소음이나 또는 악취로 생활을 곤란하게 하면은 그건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은 스스로 자각하여 그러한 점은 없도록 개선하도록 이전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생산농가가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생산농가들은 이 사활이 달린 농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차피 생활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이고 모든 생산농가가 하나가 돼 강력한 정부의 항의회 또는 데모, 시위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다 할 겁니다. 이 목숨을 걸고 다 할 겁니다. 우리 생산농가는 전국 반려동물 비상대책위원회에 똘똘 뭉쳐져 있고 정부와 강력하게 싸울 것입니다. 정부나 농림부 기관에게 생산자 비대위 생산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저희들은 정부나 농림부, 청와대, 국회에 바라는 건 생업으로 인해서 사활에 걸린 농장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생산농가가 생업을 위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신고의 양성화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이고 아울러
국회에서는 우리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저희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할 점은 충분히 개선하고 노력하고 시설 보완은 하도록 할 터이니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 점을 간파하시어 미신고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양성화 기준을 잡아주심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려견 생산 농가분들의 애환과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고 오래 지속된 문제인 만큼 하루아침에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조속히 농가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